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제가 3개월마다 공개되는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과 자산 배분의 대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볼 점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워런 버핏의 주요 포트폴리오와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최근 공개된 포트폴리오 탑 10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10개 종목의 비중이 무려 8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10개 종목만 봐도 충분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압도적인 1위인 애플이 현재 약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금의 절반이 애플에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인상 깊은 점은 처음으로 워런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분할 매도했다는 건데요. 참고로 워런 버핏은 2016년 1분기에 처음으로 애플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이는 차트는 애플의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2016년부터 애플을 꾸준히 매입해서 추측되는 워런 버핏의 평균 단가는 대략 이 수준이고요. 최근 9월 말 기준으로 매도를 했다고 공개되었으므로 간단히 계산해봐도 대략 4배 정도의 차익을 거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 들고 있던 애플 전체 비중 중에 3%만 매도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00만원치 애플 투자했다면 고작 3만원 매도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워런 버핏이 이제부터 애플을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애플이 지난번에만 해도 44% 비중이었는데 왜 애플을 팔았는데도 48%로 비중이 늘어났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애플 주식을 줄이더라도 애플 주가가 올라주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워런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애플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공개된 기준으로는 애플은 약 4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주요 특징으로 금융주를 대거 매도했다는 건데요. 워런 버핏은 주요 은행주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2위에 있는 대표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이번에 9% 추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 주요 은행인 웰스파고와 뒤에서 보여드릴 JP 모건은 대거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고 있던 주요 금융주들을 매도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워런 버핏은 현재 금융주를 좋지 않게 보는 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고에도 써놨지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 지난 분기에도 26% 매도했는데 이번엔 들고 있던 주식수의 절반을 매도하면서 이제는 워런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웰스파고는 고작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탑 10 외에 주요 매매 내역들을 보면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뷰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JP 모건과 같은 대표 은행주를 1% 정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려 95% 매도하면서 사실상 주요 은행주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번 분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워런 버핏의 첫 제약주 매수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대표적인 제약주인 에브비,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화이자까지 신규로 담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이 주식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작다는 얘기가 되지만 워런 버핏이 제약주를 처음 담았다는 점과 앞으로도 이 주식들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으로 한번 꾸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상당히 배당주들을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담은 제약주들도 여지없이 배당률이 꽤 괜찮은 기업들이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분홍색 나스닥과 나머지 워런 버핏이 이번에 담은 주요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당연히 보시다시피 올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44% 상승하면서 다른 제약주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지만 워런 버핏이 매수한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배당률도 더 매력적인 제약주들을 골라서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에브비 같은 경우 현재 배당률이 약 5%, 화이자 약 4%, 브리스톨 마이어스, 머크 같은 경우도 각각 배당률이 3%로 2020년에 우량 제약주들의 주가가 거의 변동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면서 배당도 안전마진으로
중심으로 깔고 갈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징적인 부분이 GM의 추가 매수인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GM의 주식을 원래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7% 늘리면서 비중도 전체에서 약 1% 정도 차지하게 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전기차 테슬라 기업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을 뿐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 역시 연말로 갈수록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 검은색이 GM, 파란색이 포드, 빨간색이 나스닥입니다.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이 추가 매수한 이후부터 전통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나스닥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고배당주에 속했던 GM과 포드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 3월과 4월에 배당 중단을 했었죠. 이 당시 폭락하면서 당연히 자동차 판매량도 박살나면서 배당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현재는 배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 마침 최근 들어서 GM과 포드가 이제 다시 판매량 회복하면서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판단이 서면 배당도 다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컬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배당을 재개한다면 역시 GM과 포드는 각각 최소 4% 이상의 고배당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겠죠. 역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워런 버핏답게 요즘 핫한 전기차들보다는 사더라도 전통 자동차의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비중을 늘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워런 버핏의 금광주 매도인데요. 워런 버핏이 지난 분기 그러니까 딱 3개월 전에 공개한 포트폴리오에서 최초로 금광주를 매수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을 캐서 돈을 버는 금광주인 베릭골드라는 기업을 일부 매수했었는데 단 3개월 만에 바로 보유 비중의 절반을 매도하면서 버핏도 역시 단기 매매를 한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재미로 단타왕 버핏이라고 썼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는 것은 큰 오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검은색 베릭골드라는 주식을 지난 2분기 최초 매수를 했었고 바로 이번 3분기 동안 가지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매도한 걸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을 내고 팔고 났더니 진짜로 주가가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버핏의 단타 능력까지도 엿볼 수 있는 매매 내역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비중이 1% 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거나 너무 이걸 의식해서 우리의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포인트 하나로 워런 버핏은 들고 있던 대표적인 유통 할인 기업인 코스트코를 이번에 전량 매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여드릴 레이달리오는 이 코스트코를 대폭 늘려서 두 투자의 대가가 같은 주식을 놓고 정반대의 포지션에 서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따가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워런 버핏의 매매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애플 분할 매도를 아주 소량이지만 시작했다는 것, 최소한 워런 버핏도 애플이 더 이상 싸다고 보진 않는 것인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다음 분기에도 애플을 또 매도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분기에 이어서 금융주를 좋지 않게 보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행주나 금융주 등 경기 민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확실히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제약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량 제약주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아서 버핏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 배분의 대가라고 불리는 레이달리오의 주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의 돈을 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건데 보통은 탑 10 안에 ETF들로만 가득했고 개별 종목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빨간색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ETF인 SPY와 IVV를 각각 21%, 63% 축소하면서 탑 10 내에서 미국의 비중을 축소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머징 ETF들은 크게 3개가 있는데 VEMIX, EEM, IEMG가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에 투자하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12%, 무려 232%, 76% 대거 투자 비중을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미국을 줄이고 신흥국을 늘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중 변화가 없었고 주목할 점은 개별 종목들이 원래 탑 10 안에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무려 알리바바, 월마트, P&G 3개가 상위 10개 비중 안에 들어와
올려왔다는 점이고요. 공통점 또한 명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리바바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월마트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상거래 기업이고 P&G 역시 생필품을 파는 필수 소비 관련 기업임을 알 수 있죠. 이 주요 매매 내역을 보면 조금 더 이 특징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제목처럼 상거래 관련 기업들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공개된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는 무려 500개 이상의 종목과 ETF로 초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최소한 전체 비중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봐도 충분한데요. 먼저 4위, 16위, 21위가 각각 중국의 전자상거래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알리바바, 징동, 핀더더임을 알 수 있고요. 비중 역시 대폭 늘렸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생필품 관련 기업들인 월마트, P&G,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펩시, 코스트코 등이 신규 진입되거나 대거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워렌 버핏이 코스트코를 전량 매도했다고 했는데 정작 레이달리오는 이번에 포트폴리오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늘린 게 코스트코입니다.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거의 0.01%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1% 가까이 비중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외식, 배달, 음식료 기업인 스타벅스도 절대 비중은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늘린 폭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레이달리오가 이번에 주요하게 늘린 종목들의 공통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레이달리오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 필수 소비재, 생필품 위주의 주식들을 미국과 중국 가리지 않고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서는 워런 버핏과 레이달리오가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딱 하나 코스트코에서 완전히 포지션이 갈린 걸 알 수 있어서 제가 따로 빼서 가져와 봤습니다.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약 비중 0.7%를 차지하고 있던 400만 주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요.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레이달리오는 전체 비중의 약 1%인 22만 주를 매수하면서 과연 누구의 선택이 조금 더 옳았는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레이달리오의 매매 특징 3가지를 정리해보자면 탑10 내에 개별 종목이 대거 진입했다. 즉 ETF 위주의 매매를 했던 레이달리오인데 탑10 안에 개별 종목이 3개 들어올 정도로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당분간은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전자상거래 필수 소비재 종목의 대폭 확대 그리고 미국을 축소하고 이머징을 아주 많이 확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2020년 11월 15일 전후로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현 시점의 실시간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 워런 버핏과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잦지 않은 편이고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ETF 위주의 매매를 했었는데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